그날 밤,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거웠다. 그날 밤, 그 이름은 밤에 입에 올리는 것이 아니요. 해가 지면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시오. 노파의 눈빛은 이미 겁에 질려 남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마지막 말을 거의 속삭이듯 뱉었다. 한선비가 조선의 금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폐허가 된 관아에서 발견된 지워진 호적의 비밀은 더 이상 괴담이 아니라 사건이 되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이 마을에선 그 이야기를 밤에 꺼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지만 진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다. 조선의 깊은 밤. 사람들은 어떤 이름 앞에서조차 숨을 낮추곤 했다.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화를 부른다고 믿었던 금기. 그리고 그 금기를 끝내 파헤치려 한선비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지운다고 사라지는 진실은 아닙니다. 선비는 손끝으로 낡은 문서의 흔적을 더듬었다. 오래 숨겨진 진실의 기록이기도 했다. 달빛이 기와지붕 위에 내려앉을 무렵이면 사람들은 하나의 이름 앞에서조차 숨소리를 낮추곤 했다. 그 이름은 폐허가 된 관아에서 발견된 지워진 호적의 비밀이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오래전 사건을 기억하는 듯 밤마다 검은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밤중에는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불길한 일이 시작된다고 믿고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끝내 입에 올리길 꺼렸던 그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선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묻는 자가 있으면 대답 대신 고개부터 저었다. 낡은 한옥 담장 너머로 스미는 바람소리조차 사람들의 마음을 괜히 불안하게 만들었다. 밤이 되자 마당에는 아무도 없는데도 마른 낙엽을 밟는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방 안의 등불은 이유 없이 흔들렸다. 선비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사건의 흔적일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침묵하던 노파 한 사람이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첫마디는 오히려 모두를 더 두렵게 만들었다. 노파는 오래전 어느 밤 금기의 이름을 입에 올린 뒤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 일이 있은 뒤부터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하듯 살아왔다고 덧붙였다. 선비는 그 증언 속에 감춰진 핵심이 따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귀신보다 더 두려운 건 사람이 남긴 흔적이군. 선비는 낡은 문서를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제야 그는 이 밤의 공포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선비는 마을 안을 돌며 여러 사람의 말을 조금씩 이어붙이기 시작했다. 한 늙은 아저는 술기운을 빌려 오래전 사건의 단초를 말하려 했지만 이내 얼굴이 창백해져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선비는 먼지 쌓인 문갑 속에서 누군가에서 감추려 했던 기록의 조각을 발견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증언은 겉으로는 달랐지만 모두 하나의 밤을 향해 가리키고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금기의 중심을 본 이상 선비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남아 있었습니다. 비어 있어야 할 사랑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문틈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스며나왔다. 이제는 우연이라 부를 수 없는 일들이 선비의 앞길을 가로막기 시작했다.
등불은 바람이 없는데도 흔들렸고 마당에 그림자는 사람이 없는데도 길게 움직였다. 선비는 누군가 자신이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이름만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장정은 한참 망설임 끝에 입을 열었다. 장정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오래된 족보 한 귀퉁이에는 누군가 억지로 긁어 지운 이름이 있었고 그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채 기둥 틈에서는 오래전 피가 스민 듯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느껴졌습니다. 선비가 파헤친 진실은 귀신 이야기라기보다 인간이 만들어낸 비극에 더 가까웠다. 이제 선비는 이 사건이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과 그 진실을 덮으려 했던 마을의 침묵에서 시작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선비님,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장정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선비는 물러서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끝내 침묵을 선택한 이유는 귀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오래전 마을의 유력자들은 한 사건을 감추기 위해 이름 하나를 기록에서 지웠고 그날 밤 이후 금기의 문은 영영 닫혀 있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숨겨진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밤마다 다른 형태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비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장소로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끝내 숨기려 했던 밤의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침내 보름달이 뜬 밤. 선비는 모든 단서가 가리키는 장소로 홀로 향했다. 그 문은 오래전부터 봉인된 채 누구도 열지 않았다고 전해졌지만 그 앞에 서자 문 안쪽에서 낮고 흐린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걷어냈고 그 안에서 오래된 족보와 감춰진 기록, 그리고 지워진 이름의 흔적을 확인했다. 결국 폐허가 된 관아에서 발견된 지워진 호적의 비밀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은폐된 진실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도, 왜 밤마다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는지도 모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날 밤의 여운은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마을의 공기 속에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조선의 오래된 괴담 속에는 언제나 사람의 욕망과 침묵이 남긴 흔적이 숨어 있다. 그 금기의 문을 끝내 열어보셨겠습니까?